어린 소녀가 실수로 수정 구슬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거대한 상어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소녀는 다치지 않았지만 단단한 강화 유리에는 깊은 이발 자국이 남았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심해에는 괴물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저 흰 수염 고래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어 한 마리가 뛰쳐나와 흰 수염 고래를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흰 수염 고래는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생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유일한 종은 200만 년 전에 멸종된 거대한 순사시대 생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갈로돈 상어. 이 상어 종은 길이가 약 20에서 30m이고 무게가 최대 80톤에 달하며 천적이 없어 바다의 진정한 지배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된 이 선사시대 괴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실제로 해저가 아니라 H2S라는 구름 물질층임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름 물질층을 드레모가이층이라고 부릅니다. 조사 후 그들은 이 드레모가이층 아래에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아마도 이곳에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발견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명의 억만장자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마리아나 해구 심해의 연구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10,000m 이상의 심해에서 출발하는 수년된 심해 탐험들을 파견했습니다. 목표는 드레모가이층을 통과하여 신비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일련의 조명이 켜지자 수천 마리의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진정으로 세계 9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합니다. 이 놀라운 발견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즉시 이로심의 탐사기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장비는 모든 지형을 통과할 수 있고 잠수함이 심해 생물 표본을 수집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전례 없는 생태계를 보며 억만장자는 마치 돈이 자신에게 손짓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심해 탐사기에서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에는 거대한 생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미지의 세계에 기이한 생물에 직면하여 그들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탐사기의 모든 조명을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생물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심해 탐사기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산사태로 인해 신호가 끊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탐사기의 파편을 보니 마치 어떤 동물에게 물린 것 같았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휘센터는 잠수함의 즉시 자세를 조정하고 방향을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상한 생물이 다시 돌진해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연속적인 격렬한 충돌로 잠수함 장비가 완전히 손상되었고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번에 잠수함을 공격한 괴물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3명의 과학자에게서 여전히 생존 신호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10,000m 이상의 심해에서 구조하려면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깊이에서 구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단 한 명,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받은 요나라는 사람뿐입니다. 그는 과거에 혼자 10,000m 이상의 수심으로 뛰어들어 구조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심해에 남겨두어 스스로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요나는 심해에서 본 적 없는 거대한 괴물을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를 버렸다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요나는 구조대원 일을 그만두고 태국으로 가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박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 심해 탐험대에 그의 전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국 요나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잠수함이 다시 강한 충격을 받아 원래 풍부했던 선실내 산소량이 이제 2시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물학자로서 빈티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가닥 희망을 품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즉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빈티는 혼자 글라이더를 조종하여 심해로 들어갔지만 잠수함을 찾자마자 공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빈티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심해에 정체불명의 생물이 나타났어. 방금 내 잠수정을 공격했어. 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심해에 직면하자 모든 미지의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덮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촉수 하나가 그녀를 강타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촉수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거대 오징어잖아. 잠수정을 꽉 잡고 있어. 압력이 너무 높다는 경고가 울려 빛나는 잠수정을 먹이로 착각한 거대 오징어 아시토티스였습니다.
잠수정의 몸체를 꽉 껴안은 듯한 거대한 빨판들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수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기 직전 아시토티스는 갑자기 자주빛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빨판들이 하나씩 잠수정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떴을 때 거대한 입이 오징어를 물고 그녀의 눈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사건의 원흉을 보았습니다. 바로 거대 상어 메갈로돈이었습니다. 거대 상어야. 길이가 20에서 25m 정도 돼. 메갈로돈이라고. 말도 안 돼. 빨리 전원을 꺼. 빛에 이끌린다고. 모든 불을 꺼. 방금 전 공격으로 글라이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거대 상어는 오징어를 먹어치웠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무시무시한 속도로 빈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에서 조명탄이 떨어져 거대 상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빈티는 이 기회를 틈타 테르모가이 책을 벗어났습니다. 요나는 오랜 심해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두 잠수정을 정확하게 연결했습니다. 밸브를 열었을 때 아래쪽 잠수정의 입구가 물려서 형태가 일그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요나는 용접기를 사용하여 입구를 떼어낸 다음 UI 프레스를 사용하여 상단의 강철 파이프 부분을 복원하고 해출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전 부인이 무사한 것을 본 순간 요나의 긴장된 마음은 마침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부인을 잠수정으로 끌어올리자마자 귀청이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메갈로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때 두 잠수정이 상어의 공격을 받는다면 모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상어가 돌진해오는 것을 본 뚱뚱한 남자는 단호하게 해치를 닫았습니다. 그는 두 잠수정의 연결을 끊고 자신의 잠수정에 있는 모든 조명을 켰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메갈로돈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피처럼 붉은 거대한 입이 물어뜯으려는 순간 심해의 큰 폭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수정과 뚱뚱한 남자는 산산조각이 났고 메갈로돈만이 무사히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조된 두 명의 과학자는 연구센터로 돌아왔지만 방금 전 폭발로 인해 심해의 테르모가이 측에 균열이 생겼고 메갈로돈이 그들을 따라 인간 세계로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메갈로돈의 첫 번째 목표는 연구소 최하층에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거대한 상사시대 생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소녀를 먹이로 생각하는 듯한 메갈로돈의 고대의 잔혹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소녀를 발견했을 때 소녀는 땅에 떨며 누워 있었습니다. 괴물이 있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요나 역시 유리의 끔찍한 이발 자국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절대 그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 머리로 유리를 계속해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메갈로돈이 돌진해와서 고래를 두 조각으로 물어뜯었습니다. 요나의 지휘 아래 과학자들이 긴급 구조 계획을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근처 해역이 정체불명의 생물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 척의 배가 모두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선을 공격한 상어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메갈로돈의 지능이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을 훨씬 능가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곳은 마치 함정 같거나 단순한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포식자는 조용히 기다리며 멀리서 큰 먹잇감이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메갈로돈은 잘못된 사냥감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요나는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손에 강력한 마취총을 들고 메갈로돈을 향해 조용히 헤엄쳐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메갈로돈이 이렇게 쉽게 눈앞에 나타나다니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거만하게 요나 앞에서 유유히 헤엄치던 메갈로돈은 요나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요나는 정확하게 지느러미를 향해 한 방을 쏘았습니다. 신참 대원들은 임무를 완수한 후 흥분해서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이 오히려 메갈로돈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나는 이를 보고 서둘러 요트를 향해 헤엄쳐갔지만 인간의 속도로는 메갈로돈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친구가 제때 요트를 출발시켜 간신히 상어의 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수면에서 갑판으로 뛰어올라 메갈로돈의 공격을 피하고 다음 단계로 작살총의 독을 바를 것입니다. 보통 10ml면 범고래를 기절시킬 수 있고 20ml면 죽일 수 있지만 메갈로돈에게는 한 병 가득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방패에게 작살총을 들고 특별히 설계된 상어용 빈 우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심해로 가라앉자 그들은 주변에 300kg의 소고기와 내장을 뿌렸는데 피 냄새로 메갈로돈을 유인하여 그물로 잡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메갈로돈의 지능은 과학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탐지기는 분명히 메갈로돈이 근처에 있다고 나타냈지만 방패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메갈로돈은 눈앞의 먹이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고 서두르지 않고 우리 주변의 빈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방패는 작살총으로 메갈로돈의 눈을 겨냥하려 했지만 위험을 감지한 메갈로돈은 재빨리 우리 근처에서 벗어났습니다.
메갈로돈이 포기할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른 방향에서 갑자기 공격해왔습니다. 상어는 상어 우리를 꽉 물고 미친 듯이 끌고 갔고 엄청난 힘으로 인해 크레인이 그 자리에서 부동강이 났습니다. 혼란 속에서 방피가 상어의 입에 총을 쐈고 독이 완전히 몸속으로 들어갔음에도 효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광란 상태로 우리를 물고 있었고 갈가를 짚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요나는 말없이 산소통을 메고 메갈로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방티를 구하기 위해 강철줄을 잡고 나아갔지만 미친듯이 날뛰는 상어가 여전히 요트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크레인은 중량을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상어의 입에서 잠시 벗어난 상어 우리는 있었지만 방티의 산소통이 심각하게 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요나는 제때 우리를 열어 그녀를 구해냈고 그녀가 크레인과 함께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 것을 막았습니다. 메갈로돈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두 사람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도 케이블이 막아준 덕분에 가까스로 이 길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이 점차 메갈로돈의 몸속에 퍼져가자 수백만 년을 살아온 메갈로돈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방피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상어는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 배에 매달려 있었고 그들은 이 거대한 선사시대의 생물과 기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날카로운 이발 앞에서 대담하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어가 흔들리자 뚱보 친구가 겁에 질려 바다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겁쟁이라며 웃었지만 그는 물속에서도 자랑하며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훨씬 더 큰 메갈로돈이 바다 위로 솟구쳐 작은 메갈로돈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애써 잡은 상어는 사실 새끼였던 것입니다. 성체 메갈로돈은 몸을 살짝 흔들기만 해도 배를 뒤집어 과학자들 중 거의 절반을 순식간에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배에는 구명보트 두 척이 있어 남은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메갈로돈의 지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여기까지 약 10km 떨어져 있었지만 메갈로돈은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억만장자가 헬리콥터를 긴급 투입하여 상어를 끊임없이 공격해 메갈로돈이 일시적으로 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헤엄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억만장자는 몰래 사냥팀을 조직해 수백 킬로그램의 수중 폭발물을 가져와 이 괴물을 철저히 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팀원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원격 조종 헬리콥터로 먼 거리에서 바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과연 이 고대 괴수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목표가 제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저는 그 빌어먹을 메갈로돈에게 먹히고 싶지 않다고요. 확실합니다. 게다가 살과 뼈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억만장자의 신중한 태도에 팀원들은 의아했지만 이 정도로 많은 폭탄을 터뜨렸다면 아무리 큰 상어라도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가 시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쫓던 것이 사실은 고래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활한 메갈로돈 상어는 고래 아래에 숨어 있었고 인간이 고래를 심하게 다치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억만장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그는 메갈로돈의 디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지의 직원들이 억만장자가 전날 밤 감행한 무모한 행동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무심코 이 고대 괴물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만든 셈이었기에 지금 이 상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상어의 이빨 아래서 목숨을 잃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팀원들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상어의 몸에 부착된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다음 공격 지점을 분석했는데 그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사마만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관광객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지만 그들은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강아지가 주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한 채 수영을 막 배우고는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강아지가 멀리서 메갈로돈을 발견했을 때 전력을 다해 주인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해변 가까이에 있던 관광객들은 아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깊은 바다 밑에서 조용히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비패를 응시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작은 배들을 깊은 바다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상어다 라고 외치자마자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미친 듯이 해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탈출하려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떠 있는 뗏목으로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은 물 속의 공에 매달렸습니다. 상어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공격하며 눈앞에 큰 모든 것을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관광객들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쯤 연구팀이 도착하여 소나를 사용해 고래의 소리를 모방하여 메갈로돈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메갈로돈이 달려드는 것을 보며 요나와 데이비드는 상어 사냥에 대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메갈로돈이 잠수함을 쉽게 부수겠지만 얕은 바다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배 앞에서는 메갈로돈의 거대한 몸집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빽빽한 산호초 사이를 끊임없이 피하며 움직였고 그 틈을 타 방피는 깊은 바다용 어뢰를 상어의 얼굴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어뢰는 몇 마리의 고래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위력을 지녔지만 메갈로돈의 두꺼운 피부에는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방피는 계속해서 깜빡이는 불빛으로 상어의 주의를 끌며 상어가 완전히 자극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요나는 전력을 다해 인간의 기술과 선사시대 괴물의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요나는 배를 위로 솟구치게 하더니 갑자기 아래로 급하강하며 배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상어의 부드러운 배에 긴 상처를 냈습니다. 상어는 분노에 차 요나의 배를 물어뜯으며 강력한 이발과 엄청난 물림, 힘으로 강화 유리를 금방이라도 부수려 했습니다. 강화 유리가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 요나는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유리를 깨고 나와 탈출했습니다. 그는 배의 중앙에서 예비장을 꺼내 메갈로돈의 눈을 향해 강하게 찔렀고 상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요나를 데리고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요나는 그 반동을 이용해 강철창을 상어의 눈을 통해 깊숙이 찔러 넣으며 거대한 괴물의 뇌를 관통했습니다. 인간과 상어는 함께 깊은 바다로 떨어졌고 강렬한 피냄새는 금방 더 많은 백상아리를 불러들였습니다. 백상아리들은 한때 바다의 지배자였던 그 괴물의 사체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메갈로돈이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며 수면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메갈로돈의 입안에서 작은 메갈로돈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겠지만 그것이 과학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단순한 연구이길 바랍니다. 과학을 빙자해 사냥을 정당화하거나 상어 지느러미 수트 한 그릇을 위해 자연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인류가 영원히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